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블록체인 뉴스 따라잡기. 자, 오늘도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특기로 확대해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반적인 부분을 계속 담당을 시킬 계획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산 특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앞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이양호 구미시장의 예비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도 시장에 당선되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밝혔고, 사실 이 공약이 실현되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BTC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는 최초의 공무원이 될 전망인데, 이거는 글쎄요, 저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지역의 대표를 해야 되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하는 부분을 따라한 듯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제정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냥 던진다? 그러니까 말을 툭툭 내뱉는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면은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관련법이 제대로 제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라면은, 글쎄요. 과연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스럽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HSBC라고 홍콩 상하이 은행이죠. 이쪽 같은 경우 은행권 쪽으로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비판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졌던 그런 회사인데, 금융권인데, 이 홍콩 상하이엔조차도 이제 부유한 고객들 대상으로 혁신적인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스, 기존의 어떤 입장하고는 좀 많이 바뀐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펌블과 MOU를 체결을 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신사동 신사역 쪽인가요? 그쪽에 이제 부동산 어떤 건물을 올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쨌든 그쪽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코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플랫폼인 펌블과 MOU 제약을 체결했고, 결국 이 치운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된 투자라든지 개발을 할 때 조각으로 투자자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블록이라는 매체인가요? 이쪽이 뉴스인가요? 언론인가요? 더 블록은 어떤 얘기를 했냐? 자, 버지니아 주이죠.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 은행원들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원을 서명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위 쪽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죠. 근데 이제 버지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고객들이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을 맡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자체를 승인을 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ATM 기기, ATM 기기 다들 아시죠? 어디 은행이라든지 어떤 신용 서비스,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주변에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 아니면 현금을 찾는 그런 부분 자체를 ATM 기기라고 하는데, 미국인 90% 정도가 이 ATM 기기 자체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3월에만 추가된 ATM 기기 자체가 686대고 일평균 하루에 한 22대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은행의 ATM 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숫자의 ATM 기기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DHL 특성 서비스죠. US 등 DHL US 등 다수 기업에서 결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라이트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지금 현재 우리가 카드를 쓰고 그러면 피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결제 대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결제사.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의 어떤 결제 시스템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나쁜 표현으로 치면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뜯어가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그다음 가맹점 이 사이에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쓸모없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카드사가 있다면 카드사가 가져가고 또 카드사에서 뭐 카드를 발행하는 사람, 그 카드 영업을 하는 사람 그들이 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뭐가 가져가고 그런 수수료들 중간에 수수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라이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런 부분을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대표적인 코인 자체가 라이트 코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수 기업에서 이런 라이트 코인을 결제를 허용을 하겠다. 라이트 네트워크 형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피지사를 끼고 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라이트 코인이 재단이 이제 글로벌 특성 업체들과 굉장히 다수로 올해 라이트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 자체도 이제는 결제단 자체를 기존의 전통적인 결제단이 아니라 코인 결제단까지 얹어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최대의 영화관조차도 그 영화관 그룹 AMC 같은 경우도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라는 코인을 결제 옵션을 모바일에 더 추가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은행이죠. 투자은행이라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가 주식의 수익률을 앞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최고 투자 전략가인 사람이 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채권과 주식을 앞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내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공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